오늘은 나이 들수록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게 되는 병, 바로 당뇨병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당뇨병은 단 걸 많이 먹으면 생기는 병이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당뇨병은 단순히 단 음식을 피한다고 되는 병이 아닙니다. 몸에서 생기는 변화와 원리를 알아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까요? 먼저 당뇨병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속 혈당, 그러니까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 정상보다 높아지는 병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로 바뀌고,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인슐린은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잘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돌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 속 당 수치가 높아진 상태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높다고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당뇨병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당만 조절하면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병이지만, 관리가 안 되면 시력 저하, 신장병, 심혈관 질환, 심하면 발절단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은 왜 생길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제1형 당뇨병은 주로 어린 시절이나 젊은 나이에 생깁니다. 몸속 면역체계가 췌장에 인슐린 만드는 세포를 공격해서 인슐린 분비가 거의 없어지는 경우죠. 제1형 당뇨병은 평생 인슐린 주사로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2형 당뇨병인데, 우리가 흔히 나이 들며 겪는 당뇨병은 대부분 이 유형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무게가 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거나,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가 잘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점점 높아지죠. 특히 50대 이후 여성은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위험이 더 커집니다.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유전적 영향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은 얼마가 정상일까요? 공복, 그러니까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혈당이 100mg/dL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100에서 125mg/dL는 공복혈당장애, 즉 당뇨 전 단계로 보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126mg/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또 식사 후 2시간 뒤 혈당이 140mg/dL 미만이면 정상이고, 200mg/dL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요즘 병원에서는 보통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함께 봅니다. 이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간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은 왜 위험할까요? 혈당이 높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관벽에 손상이 가해집니다. 그로 인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쉽고 심장과 뇌, 신장, 눈 같은 중요한 장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혈당이 높으면 몸 안의 신경도 손상되어 손발 저림, 감각 둔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자체보다 이런 합병증이 더 무서운 이유죠. 특히 고령층에서는 당뇨병을 방치하면 급격히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떨어져 감염 위험이 커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발의 작은 상처가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발가락 절단이나 실명, 신장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은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할까요? 50대 이후 나이가 들면서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당뇨병 가능성이 높으니 정기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운동량이 적고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중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있는 경우, 중요한 것은 당뇨병은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관리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인 만큼 약 복용뿐 아니라 식습관, 운동 습관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때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난 단 거 잘 안 먹는데? 하고 안심하셨나요? 하지만 당뇨병은 단순히 설탕, 단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나트륨 섭취도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밥이나 빵, 국수, 떡 같은 탄수화물도 혈당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혈당을 잘 조절하는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이 시작될 때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흔히 조용한 병이라 불립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일상에서 흔히 느끼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놓치기 쉽고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병 초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거. 1. 소변이 잦아진다. 당뇨병 초기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이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혈액 속당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 과도한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변량이 늘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에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밤에 한 번도 안 깼는데 요즘은 자꾸 새벽에 화장실을 가네요. 이런 변화가 있다면 혈당을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2. 갈증이 심해진다. 소변이 자주 나오니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갈증이 심해집니다. 입이 자꾸 마르고 물을 많이 마셔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되지? 전보다 입이 잘 마르네? 이런 변화가 느껴지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 당뇨병이 생기면 혈액 속 당이 세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지방과 근육을 분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체중이 줄어듭니다. 특별히 식단을 바꾸지 않았는데 체중이 빠진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요즘 밥도 잘 먹는데 살이 빠지네? 그냥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4. 쉽게 피곤해진다. 혈당이 높아도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 몸은 쉽게 지칩니다. 별로 활동을 안 했는데 몸이 무겁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늘 피곤하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혈당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시야가 흐릿해진다. 혈당이 높으면 눈 안의 수분 균형이 깨지고 작은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로 인해 눈이 침침하거나 시야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지? 안경이 잘 맞던 게 흐릿해졌네?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6.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 작은 상처가 쉽게 낫지 않습니다. 조그만 상처가 몇 주째 그대로네. 발 뒤꿈치 갈라진 게 오래 가네.
이런 변화가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7. 손발 저림. 고혈당으로 신경이 손상되면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생깁니다. 손끝이 자주 찌릿하다. 발바닥이 저릿저릿하다. 특히 아침에 심하거나 밤에 저림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8.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 당뇨병 초기에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겨울도 아닌데 피부가 가렵네. 몸이 자꾸 건조해지고 각질이 많아졌다. 이런 증상도 당뇨병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50대 이상이신 분,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허리 둘레가 굵은 분, 운동 부족한 생활을 하는 분,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 불규칙한 식습관과 수면을 가진 분, 이런 분들은 작은 변화라도 잘 살펴야 합니다. 당뇨병이라는 이름은 참 익숙하지만 왜 무서운 병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단 거 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약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는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당뇨병은 절대로 가볍게 볼 병이 아닙니다. 한번 시작되면 평생 조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며 방치하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당뇨병이 왜 위험한 병인지, 어떤 합병증을 부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이란 우리 몸속 혈당, 즉 혈액 속에 녹아있는 당분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계속되는 병입니다. 우리 몸은 혈당을 에너지로 쓰는데 혈당이 너무 높으면 혈관과 장기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손상되고 그 혈관을 통해 피가 공급되는 모든 장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눈, 콩팥, 심장, 뇌, 신경까지 온몸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혈관 손상 때문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며 피가 잘 흐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은 피를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혈관이 망가지면 이 중요한 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24배나 높습니다. 즉, 당뇨병이 있으면 심장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뇌혈관 질환도 무섭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졸중, 즉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반신마비,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뇌졸중 위험도 일반인보다 2~3배 높습니다. 세 번째는 콩팥 문제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당뇨병으로 인해 콩팥의 미세혈관들이 손상되면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고 결국 투석 치료가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당뇨병으로 인해 콩팥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또한 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시야가 흐릿해지고 심하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세계적으로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말초신경도 손상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릿저릿한 느낌이나 찌릿한 통증으로 시작되는데 점점 진행되면 감각이 무뎌지고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가 크게 악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발에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고 결국 괴사까지 진행되어 절단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당뇨발이라고 부릅니다. 당뇨발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당뇨병 환자는 감기나 폐렴, 피부 감염 같은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작은 감염도 심각하게 진행되기 쉽고 회복도 느립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생긴 상처가 쉽게 덧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뇨병은 단지 신체적인 병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 우울감, 의욕 저하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동반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피곤할까?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하다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62세 김영자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뇨병 진단을 받고도 별다른 관리 없이 지냈습니다. 혈당이 좀 높긴 해도 약 먹으면 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진행되어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평소 발바닥에 물집이 잘 생기고 상처가 잘 낫지 않더니 발가락에 괴사가 시작되어 결국 작은 절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처음에만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김영자 씨는 지금은 철저하게 식단과 운동으로 혈당을 관리하며 다시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조금 피곤하거나 몸이 무거운 정도라 방심하기 쉽지만 막상 합병증이 시작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번 손상된 장기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합병증을 막는 것입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 실명, 신경손상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까지 함께 관리해야 종합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당뇨병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경과를 겪게 되는지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65세 박정순 씨입니다. 박 씨는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자꾸 피로감이 쌓이고 입이 마르며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나이 드니 그런가 보다 싶었죠. 나이 먹으면 다 몸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별일 아닌 줄 알고 지내던 중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유난히 눈이 뿌옇고 침침했습니다. 게다가 손끝이 저릿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동네 의원을 찾았고 의사는 혈당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공복 혈당이 186, 식후 혈당은 250을 넘었습니다. 바로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냥 조금 피곤하고 밤에 물을 자주 마시는 정도였는데 그게 당뇨병일 줄이야. 박 씨처럼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혈당 수치가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58세 강영자 씨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강 씨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체중이 빠지고 있었지만 따로 운동을 하거나 식사량을 줄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들고 갱년기라 그런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꾸 심한 갈증이 생기고 시도 때도 없이 물을 마셔야 속이 편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도 부쩍 늘었고 어느 날은 저녁을 먹고도 금세 배가 고파 간식을 찾았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210이 넘는 수치로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별로 아픈 줄 몰랐어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심하면 눈, 콩팥까지 나빠질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처럼 갈증, 잦은 소변, 체중 감소는 대표적인 당뇨병 초기 증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나이 탓이나 피로 때문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2세 이명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어느 날 발바닥이 저릿하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계속되어 내과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단 음식을 좋아하고 음주를 자주 했던 생활 습관 탓이었습니다. 처음엔 허리나 다리 신경 문제인 줄 알았죠. 그런데 혈당을 재보니 식후 혈당이 290까지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바로 약을 시작했어요. 이 씨처럼 손발 저림, 감각 둔화도 당뇨병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신경합병증의 시작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과 신경에 손상이 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8세 김정혜 씨 사례를 볼까요? 김 씨는 수년 전부터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혈당 관리는 따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안과 검진 후 당뇨망막병증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혈당을 체크했더니 공복 혈당이 200이 넘는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냥 혈압만 좀 높은 줄 알았지 당뇨까지 올 줄은 몰랐죠. 특히 눈이 나빠질 줄은 정말 생각 못 했어요. 이처럼 당뇨병은 눈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높으면 눈 속 혈관이 약해지면서 시력 저하나 망막 출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입 마름과 갈증, 잦은 소변, 체중 감소, 손발 저림, 시력 저하, 만성 피로. 이런 증상들은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한 번쯤 혈당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초기에 잡으면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상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눈, 신장, 신경까지 손상되고 심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최근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한 번 생기면 완전히 낫기 어렵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당뇨 진단을 받으면 막막해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음식은 뭘 먹으면 좋을까?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당뇨병을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식사, 운동, 생활 습관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관리입니다. 음식이 바로 혈당과 연결되기 때문에 식사를 잘 조절하면 당뇨 관리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골고루 적당히가 기본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굶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끼니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밥, 빵, 국수, 떡, 과자 같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만 드시고 흰 쌀밥보다는 현미,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음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 찌개를 많이 먹으면 국물에 녹아있는 나트륨과 탄수화물이 함께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채소는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쌈, 채소, 나물, 무침류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과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과당도 포함되어 있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조각 정도 식사 후에 소량씩 천천히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단맛이 강한 과일, 예를 들면 포도, 바나나, 감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천천히 오래 씹어 먹기가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나의 반찬이라도 천천히 씹어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굳이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2~30분 정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 하루 1시간 정도 걷는 것을 목표로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입니다. 하루만 열심히 해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매일 혹은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당뿐 아니라 혈압, 체중, 콜레스테롤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어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좋을까요? 첫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면 혈당 조절도 훨씬 쉬워집니다. 조금씩 체중을 줄이면 혈당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혈당이 올라갑니다. 하루 68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충분히 주무세요. 특히 밤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당이 오릅니다. 평소에 가벼운 산책, 명상, 음악 감상, 취미 생활 등을 통해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네 번째, 금연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반드시 금연하세요. 술도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므로 되도록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마셔야 한다면 한두 잔 이내로, 그리고 식사와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약 복용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당뇨 약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스스로 혈당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약을 임의로 끊으면 혈당이 다시 높아지고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혈당뿐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눈 건강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온몸에 영향을 주는 병이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꼭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혈당을 자주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에 혈당 측정기가 있다면 아침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혈당 변화 추이를 알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건강한 내일이 됩니다. 식사, 운동, 약 복용, 생활 습관 개선을 하나씩 꾸준히 지켜나가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채널은 노년층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쉽고 따뜻한 말로 전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